우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 하나 그려놓을게요.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 그려놓고, 자, 1 기준으로 함수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1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이다 이렇게 그어놓으면 되겠고, 이 부분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y는 2k-fx 이렇게 생긴 것은 fx를 y는 k에 대해서 대칭한 거예요. fx를 y는 k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얘는 y는 f1에 대해서 대칭한 거죠. y는 f1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f1이지 않습니까? 이게 y는 f1이야.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는 y는 f1에 대해서 대칭을 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그래프 유형이 되겠죠. 근데 뭐 1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뀌긴 하는데, 뭐 1이 뭐 대칭축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죠. 그럼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f1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뒤집어 엎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네. 뭐 대칭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우선 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연속인 건 알겠습니다.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똑같아요. 요거 한번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여기다 쓸까요? 자, 리미트. 자, h가 0 플러스로 가고요. 보아하니까 이게 0 플러스 하고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좀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h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극한이 수렴했기 때문에 h에다가 0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g-1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h분의 g -1 그리고 마이너스 h의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g-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고, 이게 a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니은에서는 요 g-1이 3인 상황이 지금 이 니은의 기준이죠. 우선 요것은 -1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예요. 우미분계수인데 여기 보시면 h 앞에 계수와 h 앞에 계수의 모양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를 꺼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이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좌미분계수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h인데 h가 지금 플러스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의 기울기, 요게 좌미분계수, 요게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뭐 따져 보신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면 바로 왼쪽으로 가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하면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h,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함수값 뺀 거예요. 극한이니까 요거 왼쪽 기울기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미분계수, 요건 좌미분계수인데 지금 어디에서 파악하라고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파악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부분인데 1보다 작을 때는 fx 온전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 가능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중간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미분계수, 요건 좌미분계수고 똑같기 때문에 a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에서 물어본 거는 g에다가 0 넣으면 1 나오냐고 물어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게 g1은 1이라는 게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이렇게 해볼게요. 자, f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1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여기를 1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fx라는 요 함수는 y는 1이라는 선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fx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근이 하나가 1이에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그리고 다른 쪽 한 근을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을 텐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것은 어차피 뭐 1보다 작은 쪽은 fx니까 f에다 집어넣는 거와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2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0이 됩니다. 알파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이라는 사실 좀 알 수 있겠죠. 네, 이쪽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되겠고 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디귿을 좀 살펴볼게요. 자, 디귿 보니까 여기 위에 마이너스 1 자리에다가 b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b를 집어넣었는데 그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b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b가 들어가요. 똑같이 똑같은 원리로 b가 이렇게 들어가고 디귿에서는 g에다가 b 넣으면 3이다라는 사실도 같이 넣어놓으면 되겠죠. 넣어놓으면 되는데 요 결과물을 한번 보시니까 요 결과물이 지금 이게 우미분계수고 좌미분계수인데 그거의 차이가 4라고 주는 순간이니까 요 b가 굉장히 특이한 곳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b가 그냥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b가 이런데 이상한 데 있으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차이가 0이 되니까 4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눈치를 채는 게 이게 1로부터 끊겨 있기 때문에 이 b가 1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1 기준으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빼면은 0이 안 되고 다른 값이 만들어질 텐데 이 그림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빼서 4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일 경우는 우미분계수는 음수고 좌미분계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은 탈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우미분계수는 양수고 좌미분계수는 음수지 않습니까? 1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데 자, 요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뺐는데 4가 됐어요. 자, 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접선을 갖고 F1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요거 m, 요거 마이너스 m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에서 마이너스 m을 빼니까 이게 2m이 되겠고 4가 되니까요. 요거는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F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F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F 입장에서 보면. 그럼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fx와 마이너스 여기 있는 요 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b가 1이에요. b가 1이니까 g1은 3이 되겠죠. 이게 3이라는 선이에요. 여기가 b가 1이니까 g1은 3이 되겠고 1 넣으면 f1이니까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fx 빼기 3은
요 가로선이 3입니다. 그럼 1을 근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한 근을 x-알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할게요. 좌변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변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여기 x-1 있으니까 여기다가만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알파가 되겠고요. 따라서 알파는 3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값이 3이다 라고 해서 fx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g4가 되는데 1보다 큰 쪽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4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f1이니까 이건 6이 되겠고 f1이 3이에요. 그리고 여기 f4 이렇게 되겠네요. f4가 몇인지 보니까 여기다 4 넣어주시면은 여기다가 4 넣어주시면은 여기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죠. 6 빼기 6이니까 0이 되겠고 잘못됐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를 갖다 그려놨고요. 자, 요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접어 올리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접어 올려서 주기가 파이인 함수를 만들고 2a-1이라는 선 그어갖고 교점 4개 확보되도록 a, b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게 지금 평행이동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평행이동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게 이제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평행이동이 되겠죠. 네, 평행이동이 되는데 평행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 함수를 내리거나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내리면 x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 그 x축 기준으로 이제 접어 올리는데 x축이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네, 이런 모양이 반복하게 돼서 요 부분이 지금 요게 없다고 쳤을 때 2분의 b 분의 2파이 하면은 여기 b분의 4파이죠. 여기가 네, b분의 4파이가 되겠고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주기가 만들어져요. 네, 뭐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B는 무조건 4가 돼야 되겠죠. 평행이동을 한다면 B는 4가 돼야 되겠고 자 그러면 B는 4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네요. 2a 코사인 2분의 bx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2a-4 보시면은 요 a가 1이면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a가 2는 아니죠. 2 하면 평행이동을 안 하는 거니까 a가 3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a가 3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x축이 이렇게 위로 뜨게 되겠죠. 네, a가 3 이상이면은 함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x축이 이렇게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a가 3 이상일 때 x축을 아래 그리는 것은 a가 몇일 때? 1일 때. 네, 두 개 또 케이스 나눠 볼게요. 자, a가 3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고, 자, 여기는 애초에 2a였어요. 2a였는데 2a-4만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애초에 마이너스 2a였거든요. 애초에 마이너스 2a였는데 2a-4만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4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의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높이가 4a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2a였는데 2a 마이너스 4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0부터 2파이 구간에서 2a-1이라는 가로선을 그어 갖고 교점이 4개 확보되도록 만들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파이가 되고, 자, 요 구간 0부터 파이 구간에서 교점이 2개가 확보가 돼야 0부터 2파이 구간에서 교점이 4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2a-1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야지만 이렇게 교점을 2개 갖고 이쪽에서도 2개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2a-1이라는 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a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넣으면은 3을 넣으면 이미 4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이 4a-4만 안 넘으면 되는데 여기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요 2a-1하고 그 다음에 4a-4를 비교했을 때 이게 항상 크게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3을 넣었을 때 5를 지나고 요건 3 넣었을 때 8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 a가 3 이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무조건 그려지게 돼요. 따라서 b가 4일 때 a는 3 이상의 모든 수가 다 되겠죠. 있나요? 3부터 10까지 전부 가능하게 되겠고, 자, a가 1인 상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인 상황이니까 그림이 좀 다시 그려져야 되겠죠. 네, a가 1인 상황은 이렇게 되겠네요. 2 코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2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니까요.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였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 올린 거죠. 이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반대로 x축은 이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이 되겠고,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렸으니까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니까 반대로 여기의 함수값은 0, 그리고 여기 함수값은 4 이런 식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a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y는 1이라는 선을 갖다 그어주시면요. y는 1이라는 선을 그어주시면 당연히 교점 4개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도 답이에요. b가 4인 상황에서는 2를 제외하고 a가 1부터 10까지 총 9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데 a-2하고 그리고 b-2라는 게 평행 이동 정도죠. 이게 0이 되는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예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금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접어 올려야 되겠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접어 올리면 주기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조건 한 주기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 여기가 b분의 2파이가 되겠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바람에 얘가 반드시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b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겠죠. 이 상황이면. 여기 있는 높이는 b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높이는 2a가 돼요. 이 높이는 2a가 되는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입니다.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2a-1이라는 선을 긋는데 2a-1은 2a보다 작으니까 2a-1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교점이 무조건 4개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b가 2인 상황에서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b가 2인 상황에서는 a 값이 10개 전부 되니까 이때 순서상은 10개가 되겠고 이렇게 19개가 되겠죠. 이 구간이 직선 형태니까 이렇게 나눠 볼까요?
네, 이렇게 나눠봐서 여기 있는 면적을 A라고 한다면 여기 대칭 형태니까 이 면적이 A가 되고 이 면적도 똑같이 A가 됩니다. A가 되는데 K가 3 이상일 때는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의 차이, 위치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대요. 그래서 3은 어딘지 그리고 3보다 큰 K를 그래서 3이 어디인지 좀 먼저 구분을 좀 지어 볼까요? 그래서 뭐 3이 뭐 이런 데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데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일까요? 2A가 되고 위치 변화량은 0이 되죠. A 갔다가 마이너스 A만큼 돌아가니까. 됐나요? 3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가볼까요? 뭐 K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K일 때도 3보다 큰 K일 때도 똑같이 2A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K일 때 이동 거리는 몇 A예요? 3A가 되겠고, 네, 그 다음 자, 위치 변화 살펴볼게요. 위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위치 변화가 A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만큼 갔으니까 총 마이너스 A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A를 빼면 플러스 A가 되겠고 달라지죠. 그러니 이 3이 좀 특이한 곳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이 3이라는 게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냐면 이쪽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면적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면은 3A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자, 위치 변화도 살펴볼게요. 위치 변화는 이 아래 거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니까 이게 4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3보다 큰 K를 더 가서 여기가 K라고 하더라도 여기 C라는 면적이 추가될 뿐, 즉 여기에 C가 추가되고 여기에 C가 추가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4A를 유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8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2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는데요. 이 면적이 이제 2가 되겠고요. 자, 가번으로부터 3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보다 조금 작은 상황에서는 8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요. 3이 나가 있으면 K라는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역시 이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4A,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3보다 조금 작은 것까지 해도 8이 되니까 이건 8보다 작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이 여기 있는 경계선을 딱 취하고 있어야지만 3보다 작은 쪽까지 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8보다 작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3은 여기 있는 경계선보다 오른쪽에 놔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위치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4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되겠죠? 4가 되니까 이 한 칸이 1이 됩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4예요. 4만큼 내렸기 때문에 V자 그래프를 이 길이가 1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 좌표 X좌표가 딱 1이 되겠죠. 자, 1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6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이 밑변의 길이가 지금 3이네요. 근데 요거 기울기가 4가 되죠. 한 칸 증가할 때 4 감소했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가 4가 됩니다. 자, 여기 높이가 12가 되겠고 요 면적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 18만큼 이동했고 여기 마이너스 방향 4만큼 이동했으니까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18에서 요거 음수된 거 처리해 주셔야겠죠. 18에서 4만큼 이동하니까요. 이렇게 14 이렇게 체크하고요. L번째 항하고 N번째 항하고 더해서 1이 됐대요. 그러면 정중앙에 2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항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게 6쌍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자, 요거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 요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A1, A2, A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얘가 A6이 되고요. 자, 문제는 얘가 A7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얘가 A7이 될 수는 없어요.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A7이 아니고 얘가 A7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얘가 A7이 되고 얘가 A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A7이 2분의 1이니까 A6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네, 요거 2개 더해 갖고 2로 나누면 여기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14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A1, 그 다음에 A14, 그리고 항의 개수 14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항하고 14번째 항의 중간이에요. 네, 첫 번째 항하고 14번째 항의 합하고 여기 있는 7번째 항하고 8번째 항하고 합하고 똑같죠? 네, 2개 합치면 2분의 5가 되겠고, 그걸 또 2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2분의 35가 되니까 2 갖다 곱하면은 35가 되겠죠.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를 정수라고 주고 있고, 함수 fx의 개수를 좀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수, 최고차 개수 정수의 개수를 세아리는 문항일 거라는 예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f1은 1이고 f'1은 0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포인트 갖고 있고요. 자, gx가 두 가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fx-1하고 그 다음 1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즉 f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위의 함수식이 만들어지겠고, f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를 그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 제일 쓸데없는 유형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접선의 기울기 1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이 1이 되겠죠. 그러면 fx가 1보다 작으면 y는 1이 되겠고, 1보다 큰 범위는 2배 한 다음에 1만큼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2배 한 다음에 1만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2배를 하면은 여기 함수값이 1이었는데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2배를 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1만큼 내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탁 붙어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기존에 있던 fx와 여기에 있는 gx의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 교점의 합이 3이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은 아닐 거예요. 네, 뒤집어 엎어진 그림도 똑같은 상황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있는 형태를 한번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값이 있는 형태도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극값이 있는 형태도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지금 개수의 부호를 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도 있으며, 자, f'1이 0이라고만 했고 1이 이쪽에 있는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케이스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인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갖고 이게 이제 1이라는 선이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y는 1이 되니까 여기는 1이, y는 1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1보다 큰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1보다 큰 상황은 여기 있는 함수를 2배하고 한 칸 내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들을요 2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 칸 내리라고 하니까 여기에 탁 달라붙어서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1이었는데 2배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 칸 뚝 내려오니까 결국 여기 1에서 접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홀쭉한 그래프죠. 2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보라색 그래프랑 까만색 그래프의 교점의 합이 3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이 1이면 교점이 왼쪽에 발생을 하면서 여기가 2가 되면 이건 모순점이 되겠죠. 따라서 1의 위치도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1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가 똑같이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GX 그래프를 구성해 볼게요. 요만큼이 1이 되겠고 1보다 클 때는 2배하고 한 칸 내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까만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2가 만들어지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요 식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요 식을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n이 있고 0부터 n 구간이고 여기 있는 n이 있어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0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변에 n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변에 n을 뺄게요. n을 빼면 여기 있는 인테그랄 기호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n을 빼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지금 0부터 n이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에다가 상수 갖다 곱하면 n이죠. 이 gx를 가지고요 1만큼 내린 다음 0부터 n 구간을 적분을 하면 0보다 커야 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보라색 그래프가 여기 보이시는 이 보라색 그래프가 gx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1입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1만큼 다운시키게 된다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x축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1만큼 내리면 이런 보라색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gx-1 그래프예요. 0부터 뭐 1까지만 적분해도 0이고 0부터 2까지 적분해도 0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탈락이 되면서 결국은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를 먼저 그렸다면 정말 운이 좋았겠죠? 그래서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도 당연히 케이스는 몇 개 남아 있을까요?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 역시도 케이스는 당연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왜 2개가 남아 있냐면 1의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면요 1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되겠고 이런 식의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점이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1이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이기도 하고 이게 또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자, 1보다 작은 쪽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gx 그래프. 1 위쪽에서는 2배 하라고 하고 있고 1 내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홀쭉한 그래프랑 올라갔다가 꽉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이 보라색이 gx 그래프가 되겠고 교점 하나가 여태까지 다 2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2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2보다 클 때 y는 1이 돼요. 2보다 클 때 y는 1이 되기 때문에 gx, y는 1이 되겠고 2보다 클 때는 이게 전부 다 0입니다. 0부터 n 구간에 gx-1을 적분하는데 2보다 큰 구간 적분하면 이게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0부터 n은 뭐 0부터 2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gx-1이라는 것을 적분했을 때 반드시 0부터 16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0부터 2 구간의 gx, 이 보라색 그래프는 원래 있던 함수를 2배 한 다음에 한 칸 내린 함수였어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네. 0부터 2까지 원래 있던 함수를 2배 하고 한 칸 내린 함수인데 마이너스 2 dx 1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양변 2로 나눌까요? 네, 이거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8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fx-1에 대해서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네요. 보라색도 지울까요? 자, fx-1씩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fx-1은 최고차 계수 음수입니다. 이게 y는 1이라는 선인데 y는 1이라는 선하고 1에서 접해 있으며 2를 뚫고 지나갔어요. x-1, x-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의 x-1의 제곱 x-2 dx 8 이런 식이 되겠습니까? 요 1에서 접하고 2를 뚫고 지나가는 함수예요. 결국 이런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x축이 여기 있었을 때 1에서 접하고 2를 뚫고 지나가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접하고 뚫는 지점이니까 이 부분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죠. 12분의 베타-알파의 4제곱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x축 윗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알면 되겠고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형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내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적분하는 거? 네, 0부터 1까지 a x-1 제곱 x-2 dx 요거 0부터 1까지 전개하기 좀 그러니까 평이동을 좀 시킬게요. 요게 x제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켜주시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이동을 해놓고 전개가 수월하겠죠. a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a 나가고 적분하면 4분의 1에 x 4제곱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7 하고 아래 끝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2분의 7a 이렇게 되겠고요. 0부터 2까지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a 이렇게 되네요. 8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2 나눌까요? 2 나누고 3 갖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0부터 12 사이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2보단 커야 되겠고 음수, 뒤집어 엎어진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총 11개가 답으로 되겠네요.